자,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잘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위치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자고요. 일단은 미국 쪽의 선물의 흐름이 약보합이에요. 지금 미국은 시간 외입니다. 그죠? 시간 외의 거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0.42로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고 코스닥은 뭐 웃는 이유가 시가총액이 지금 450조까지 올라왔나 그렇죠. 근데 그 450조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이들의 역할이 뭐 대부분을 차지했죠. 2차 전지에. 그들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합산해서 지금 한 70조 되나요? 80조? 70조? 계산해 볼까요? 이게 계산이 돼야 돼요. 이 계산도 안 되고 자산을 운영한다?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윤정두가 그러면 계산을 하든지.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9,700만 주 곱하기 39만 원이니까 대략 40조가 채 안 되는 거고, 에코프로가 120만 원 곱하기 2,600만 주니까 그렇게 되면 30조 정도. 그럼 둘이 합쳐서 70조. 그러면은 얘네 둘이 7월 20일 날 65조 했을 때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거고, 7월 26일 날 최고점 찍을 때 98조 정도 했을 때 대비해서는 뭐 많이 밀려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친구들의 시가총액 둘이 합쳐서 얼마 70조?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의 몇 퍼센트, 20%는 채 안 되고 7% 될까요? 그러니까 17%의 둘의 오늘 평균 등락률 곱해주면은 그게 이제 코스닥에 미치는 지수의 영향력입니다. 뭐 명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드려 보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둘을 공동체라고 잡고 시가총액 그냥 아예 비슷하다고 해버리고 그러면 10.25%니까 5% 등락이 나왔다고 치고 5% 곱하기 시가총액 비중이 450조 대비 이 친구들이 70조라고 치면 70조 나누기 450조 그러면 15% 되네요. 아주 겸손하게 잡는 기준입니다. 15%의 비중에 두 종목이 5% 올라왔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0.75%의 영향력이 1.16이 올랐는데 0.76을 얘네 두 종목이 들어올린 거예요. 얘네 두 종목이 0.76에 2차 전지 포함하면은 뭐 거의 1% 들어올렸다. 그 정도 될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홀로 강세. 야, 세요. 이게 아니라 두 종목만. 음. 하락률의 기준도 놓고 볼 건데 하락률부터 생각나는 것부터 다 볼까요? 전체 시장의 그러니까 뭐 시장이 참 지저분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지저분하다는 이유가 하락 종목이 더 많다 이거지. 예? 그리고 코스닥은 아니 플러스인데 하락 종목이 두 배야 뭐 이런 내용이겠죠. 아 그럼 오르는 놈만 사면 되지. 아니, 농담해라. 오르는 친구들 잘 잡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 이제 어렵다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소형 잡주 들여다보면서 아 뭐 대박 나셨죠? 이런 그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으니까. 그럼 시가총액 극대형주 중에서 진짜 오늘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을 내준 게 뭐가 있니?라고 했을 때 아유 고맙게도 하이닉스가 전일 대비 플러스네. 에? 화만 내지 마시고 언짢아만 하지 마시고 응? 하이닉스가 플러스네 정거래일 대비 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때요? 동네 창피하게 시가총액을 한 방에 5위로 밀려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 주네요.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이 없다 그랬죠. 80% 대주주 지분, 외국인 10% 그리고 기간 빼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안 들어가고 없고 홀딩스가 올랐네요. 전일 대비. 어우 땡큐해? 아니지. 전일 좀 많이 빠졌던 것에 대한 제한적인 반발력. 추세 강화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회의적인. 왜? 거래가 10분의 1까지는 아니구나.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라서. 어우 땡큐하게 그래도 뭐 전일 대비 그나마도 LG화학이 강보합. 이 왜곡된 그 종가는 아니에요. 거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종목이 무지 어려우면 LG화학과 삼성 SDI가 치고받고 맨날 했잖아요. 근데 그나마 시가총액 5위를 그러니까 뭐 홀딩스 때문에 6위를
형성하고 있는 그 부분만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 이거예요. 힘겹지만. 응? 대표님이 오르는 것만 잡아주세요. 윤종도 믿지 말고 AI 윤종도 믿으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 검색기 받으러 오셔야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차 좀 아쉽고 뭐 딱 시장 하락률 정도네요. 그리고 얘네들도 어제 뭐 어마어마하게 밀려 내려오고 나서의 가격 반발력 수준 거래대금은 얼마? 7분의 1, 8분의 1 토막 나 있네. 예? 그러니까 얘도 뭐 저점 대비해서는 잘 돌려놨는데 거래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 이제 이수페타시스 되돌리는 흐름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의미 있는 거래대금까지는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하여간의 결론은 에코프로도 참 이쁜 짓 했는데 얘네가 빠진다고 우리한테 좋을 것만은 없어요. 뭐 폭등은 아니더라도 가격 반발력이 나와줘야 지수도 좋고 또 나머지 전체 추이 추세도 여타 종목군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냉정하게 보면은 이게 뭐 시장에 뭐 문제 있어요? 폭락이 나와야 되는 시장에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걸 보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글로벌 시장하고 전체 시장을 합산해서 보시면 거짓말쟁이들 또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속된 편으로 무식한 애들 그런 애들 방송 나와서 헛소리하는 거 듣지 마시고 장중에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분들도 말고 센터장 정도 되시는 분들 그리고 학자분들이 좀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오세요. 그분들의 논리를 좀 들으시면 그나마 도움이 돼. 다만 이제 그분들은 경제학 논리인 거고요. 아시겠죠? 결론은 뭐 이런 기준을 좀 놓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미국 쪽의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거를 지금 몇 날 며칠째 써먹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뉴스도 계속 뭐 그러한 뉴스만 나오고 몇 날 며칠째 그 뉴스 써먹을 거라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시고 윤정도한테 지금 한 번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보다 낫다니까요. 막말로 돈을 걔네들한테 갖다 줄 이유 자체가 없어지잖아. 에?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미국은 빨간불까지로 돌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장 끝나자마자 3시에 일본장 끝났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코스피 지수가 0.4% 빠져 있는데 얘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장중에 2600이 이탈되고 2590일까지 내려갔는데 아니 개뿔이나 무슨 피치의 영향? 미국도 영향을 안 받고 유럽 개뿔이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서 1%대 눌림 정도 끝났는데 얘네들도 영향을 안 받는데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애들도 차익 실현이었고 그것도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개뿔 뭘 그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냐 이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헛소리들 하죠. 뭐 중국이 어떻고 중국 개뿔 중국 올랐네 오늘. 그럼 누구 핑계 댈 거야? 될 핑계도 없어. 뻥만 나오는 거야. 뻥만. 거짓말만. 니케이요? 이렇게 많이 밀렸죠. 어제 3%에 오늘. 어제 3%도 아니야. 2.2%에 오늘. 근데 니케이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3,400포인트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 위야. 유럽은요. 3,300포인트 수준. 신고가 찍고 눌림 뭐. 미국은요. 3,100포인트대야. 나스닥도 지금 2,900포인트대예요. 근데 무슨 글로벌 시장 얘기만 하면 우리나라 조정만 받으면 무슨 피치를 갖다 붙이고 진짜 살 수가 없어. 그걸 또 신기하니까 듣고 계세요. 모르다 보니까 그래 그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뻥쟁이들 거짓말쟁이들 방송 나와서 PD도 몰라 작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구랄 치는 거야. 기자분이 열심히 써놓은 거 갖다가 애널리스트가 열심히 써놓은 거 기자가 베껴다가 쓰면 그걸 그대로 방송 나와서 짓고 있냐. 이게 피치가 말이에요. 신용등급을 낮췄는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이에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뭐라 그러고 있고요. 그 결론은 뭐야? 그러면 그게요. 시장이 빠졌잖아. 뭐 말을 못하는 거지.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윤정도처럼 명확하게 아무 내용 아닙니다. 옥석 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 종목 빠지면은 이게 빠질 장이 아니었는데 뭐 빠질 상황이 아닌데 빠졌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의 경우도. 그 결론은 그런 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뭐라 했어? 2차 전지 꼭 보시려면 에코프로,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세 개. 인터내셔널 뭐 4% 돌렸고, 에코프로 7.9% 폭등이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아까 보니까 꽤 올라왔던데, 여기 5.25, 8%까지 장중에 올라왔네. 다만, 그럼 매수 사인을 주죠. 안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배움 그대로라니까요. 얼마나 얘기를, 이거 갖고 몇 날 며칠 싸운다니까. 그리고 이거 갖고 연장 안 하시는 분들 발생돼요. 농담이 아니라 수익이 나면은 100%다 연장하냐? 그것도 아니야. 손실이 나면은 연장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손실 나도 연장하시는 경우들이 간혹은 있어요. 수익이 나면요. 연장 안 하시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경우예요. 야, 이거 말이야. 에코프로 말이야. 윤 정도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75만 원대 정리하고 종목 검색해 나왔는데 개별 매매만 하십시오. 매수를 안 드리고 포스코 그룹주에 집중했어. 그 포스코 그룹주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포스코 퓨처엠 다시 보여드려요. 지금에 와서의 뭐 개똥 철학도 아니고 개똥 논리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논리의 기준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정확하게. 우리가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53만 원. 아쉬운 게 무지 많지. 근데 딱 잘라서 얘기해서 53만 원일 때 매도사인 나갈 때 전략 매도했다. 그거는요. 말 그대로 매매가 진짜 원활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차익 실현, 또 옥돌정 선생님 차익 실현, 그리고 그 다음날 매매하신 거에 대해서 또 올라온단 말이야. 왜? 매매가 원활하시기 때문에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했어요. 근데 갭상승 나와? 양봉이야? 11%나 올라가? 매매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6%나 올라가 매매하시죠. 그리고 고점에서 딱 끊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이날 매도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양봉인데 왜 팔어? 거기다 나와지고 회의하고 있어. 출장 가서 뭐 했어 다. 결론은 다른 종목 여러 개 있지만 우리의 주력을 기준을 잡는 거예요. 요 기준에서 지금 종가가 내려와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도 이만큼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 얼마나 짜증납니까? 17,000원이나 올라, 17만 원이나 올랐는데 30%나 더 올랐는데. 근데 얘를요, 농담이 아니라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등락률이.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저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 자락에서 주봉으로 볼까? 주봉으로? 일봉으로 볼까? 주봉? 저 자락에서 농담이 아니라 위에서 53만 원은 제일 저점의 기준을 솔직히 제가 설정을 하는 거고 저 위에서는 못 파셨겠냐고.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해? 1월 달부터 해서 18만 5천 원부터 문자 사인이 12번 나갔죠. 1월 26일 날. 그렇게 하고 1월 말에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4월 19일 날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전량차익 실현인데 캔들을 그려보시면 이게 로그 차트예요. 퍼센테이지 차트. 캔들 그려보시면 우리가 판 자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뭡니까? 양봉이지. 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얘를 가지고 뭐 잘했네 못했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리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어디 70만 원까지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그죠? 꼬리가 이만큼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파신 거예요? 전체 나는 가입을 늦게 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전체적인 위치에 우리가 어디서 팔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손실이 있어? 아니잖아.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손절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수익이죠. 초대박 수익이죠. 지금이어도 176% 수익이야. 따블라서 우리는 솔직히 난 늦게 가입했는데 아예 다 떠나서 지금 뭐 1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더 많지. 1월 이후보다. 응? 따블라 있다고. 53만 원이라고 기준 잡으면 따블라 있다고. 따블인가? 180, 뭐 한 200% 되죠. 누적 수익 다. 그럼 이게 어깨 이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어깨 이상이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차익 실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경우의 기준이냐면 여기까지 올라갈 때 그때가 하필이면 만기야.
그럼 연장 안 해. 나 혼자도 잘하는데 뭐, 야, 옆집에서 이거 대박이라는데, 에이, 이 녀석 뭐 에코프로 말이야. 다 팔아먹고 말이야. 우리 에코프로 11만 9천 원 그 위쪽에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부터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에코프로 50만 원 찍고 당일 기준에 9% 올라가서 49만 9,500원 찍고 깨져가지고, 응? 4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 때 그때도 매수세를 낸 윤정도예요. 그거를 80만 원대까지. 예? 에코프로를 무슨 개뿔 코딱지만큼 그 다 올라오고 나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는. 요걸 못 견디시는 거 요걸. 요거에 대한 욕심만 버리면 된다니까. 요거에 대한 욕심만. 더 가더라도. 뭐 더 갈 때 이성적으로 한 발짝 빼서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50만 원짜리 100만 원 가는 걸 원하는 거 하고 1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돼? 시가총액이 77조예요. 어? 그 배터리 아저씨 정신 나간 친구를 자꾸 뭐라고 욕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고생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시가총액의 지금 흐름을. 그 배터리 아저씨가 정신 나간 애가 에코프로가 2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헛소리를 해대면은 2년 동안에. 그럼 얘가 주식수가 몇 주라 그랬어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주식수가 2,600만 주예요. 200만 주면 얼마? 56조 올라갑니다. 56조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다 멈춰있다고 쳤을 때 4위예요. 4위인 건 좋은데 얘 그럼 순이익 얼마를 내겠다는 얘기야. 2년 동안. 어? 아니 현대차도 12조 내고도 지금 시가총액이 8위까지 밀려 동네 창피해갖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데. 예? 아, 시가총액 낮은 애들도 위에 있고 뭐 적은 애들도 있다고. 얘는 그런 펀더멘털적인 자산 가치 부분이라도 있어. 얘는요.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런 식의 투자를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포스코 퓨처에 100만 원? 100만 원 가면 77조예요. 77조면 여기야. 어? 77조 올라와 버리면 그럼 얘가 77조인데 순이익이 2천억이야. 2,600억. 뭐 수주 잔고가 100조든 뭐든. 어떻게 할 거야? 수주잔고 100조면 그게 100조가 1년에 나오는 매출이 아니란 말이지. 몇 년이야?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의 매출. 앞으로 뭐 수주를 더 받아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냉정함도 있어야 되는데 그 배터리 쥐가 애널리스트네 펀드 매니저 출신에 그렇게 잘났으면 지금도 하고 있어야지. 퇴사한 지가 언젠데 뭐 어제 그제 퇴사했어? 거기서 퇴사해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코스닥 업체 시가총액 3천억짜리에서 까쭉까쭉 응? 2차 전지 붐에 얼결에 온갖 불법 행위 다 하다가 아직까지 금융당국이 제재를 안 한 상태에서 나도 2억을 더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서도 휘둘리신단 말이에요. 휘청하신단 말이야. 귀가 열릴 수밖에 없잖아 그쪽에. 윤정두가 얘기해서 차익 실현하시라고 했는데도 더 가. 에코프로가 막 더 날라가. 그래 버리니까 야 배터리가 얘기하니까 얘가 더 가던데. 배터리는 2년 갖고 가려던데. 야 2년 갖고 가면 200만 원 온다던데 최소. 그 200만 원 오면 시가총액이 52조라는 건 생각도 안 하시는 거지. 한계가 있다니까요. 최근에 한 5년 10년 동안의 한계가 시가총액을 시가총액 3위까지 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없을 때 얘가 2위였잖아요. 얘 바로 밑에까지 와요. 희한하더라고. 그 이상을 못 가. 그 이상을 가기에는 너무 벅찬 거지. 응? 공매도가 나쁜 게 아니라 과도하면 때린다 이거야. 우리나라의 역대 시가총액 가장 최근에 3위까지 올라왔던 친구들의 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보시면 셀트리온, 어?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여기서도 3위였고 여기서도 3위였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3위가 아니었는데 월봉으로 봐야 되나? 아, 월봉인데 요 앞전의 기준에서도 3위가 뭐 있었는데 하여간에 이때가 3위였어요. 시가총액 3위. 별로 안 오른 것 같잖아요. 로그 차트로 그렇고 일반 차트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위. 어? 박살 났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때는 3위였나 정확히 잘 헷갈려 지금. 어? 헷갈리는데 이때는 3위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시가총액 올랐을 때 이때 40조였거든요. 40조였을 때 3위였어요.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 그 고점 대비 조정받는 게 70%씩 조정받습니다. 70%. 이 당시 기준 대비. 60%, 70% 가까이.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뭐 아시잖아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가 장중에 2위까지 올랐어요. 누가? 카카오가 2위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네이버가 3위. 계속 3위에 있었죠. 뭐. 그 지금 반등 나서 50%고 얘가 60%대 조정, 얘가 70%대 조정. 카카오가. 응? 그냥 막연하게 계속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한계가 온다니까. 아무리 돈 유동성이 집중되더라도. 그리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움직임 좋았잖아요. 얘네들. 그러면 단순해요. 딱 하나만 보시면 된다니까요. 단순해. 뭐 거래대금.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가 요 위치의 흐름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다만 한 가지 딱 차이는 있어요. 어떤 거? 시장이 매우 긍정적이다. 윗방향으로 보겠다. 그 기준입니다. 이 거래대금이 계속 실려줘야 됩니다. 에코프로는 그래서 넣어놨던 기준점의 하나가 얘 빼고 나서 3조 전후 수준만 형성이 돼도 뭐 고점 돌파 랠리는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얘 가장 지금 큰 그 수급 관점의 기준은 ETF 상품에 돈 들어오는 거 그리고 그 배터리에서 정신 나간 애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뭐 미래에셋 쪽은 자기는 싫어하는데 미래에셋 이번에 펀드 2억을 자기가 28일 날하고 30일 날 가입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8종목을 집중적으로 산다고 걔네가 상품 설계를 했다. 또라이인 거지. 응? 하여간에 이 에코프로의 기준에서의 마지막의 기준은 ETF 상품의 기준,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면서의 시가총액 코스닥 50 뭐 이런 비중에 대한 수급 이런 부분. 그게 이제 금액적으로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ETF 상품도 이제 어디까지 더 들어올지 봐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기준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MSCI 지수인 거죠. 그쪽에 이제 8월 리뷰 때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들어가면은 이제 1조 7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럼 2%? 1조 7천억이면 얼마야? 몇 퍼센트인 거야? 얘가 지금 1조 7천억이면 30조니까 1%면은 3천억. 1조 7천억 한 6%? 6% 되는 건가요? 그래 하여간에 그 물량. 그 물량만큼 최대 폭이에요. 들어올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액티브 쪽이 미리 사고 그리고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글로 떠넘길 수 있다. 근데 외국인들이 다 그런 매매를 하는데 더 이상 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미 다 채워져 있어서 어찌됐건 고수급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2차 전지 분다라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결론은 아까 분명하게 시황 말씀드리면서 시황 전제 문제 없다. 시황에 대한 문제 없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서 이들 종목군들의 변동성에 대해서 뭐 2차 전지 지금 부럽지만은 우리는 지금 거의 1년 동안을 주물르고 만지던 2차 전지 밀리면 밀릴 때에도 2차 전지 결론적으로 포기하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스코 퓨처엠을 안고 갑니다. LG화학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LG화학 하나 냅두고 다 정리 끝. 응? 농담이 아니라 LG화학 하나 냅두고 다 정리 끝. 그리고 안 본다. 개별적으로 보실 때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 SK 이노베이션. 왜? 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이번에 찍은 고점의 거래대금을 일정 범위 넘길 수 있다. 개별 매매 기준. 매수사에는 안 드려요. 그럼 매수사에는 만약에라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드려요? 포스코 퓨처엠이 뭐 예를 들어서 포드사의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재료 노출로 인식돼서 음봉이다 그러면 안 들어가지. 대박입니다 이런 거 안 하지. 어떻게 들어가요? 포드사에 뭐 수주 공시가 들어왔는데 그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양봉으로 쭉 뻗어 올린다? 그럼 꼬리 달리더라도 매수. 그때 기준의 거래대금은요. 얘가 지금 3조를 넘게 터트렸단 말이에요. 얘도 4조 정도? 3조 몇천억인가요? 하여간에. 결론은요. 거래대금이 최소 2조에서 3조 사이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가능성은요. 제한적이죠. 거의 뭐 제가 볼 땐 희박합니다. 에코프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조, 3조 전후 정도. 그거는 얘는 흥분하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거래대금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만 한번 보는 정도. 이노베이션은요. 이노베이션의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얘가 1조 5천억이 아마 고점일 거예요. 거래대금 기준에. 그 정도는 터질 수 있거든. 시가총액 2조 가까이 되니까. 인터내셔널 마찬가지예요. 2조가 거래대금의 상단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그 거래대금 나올 수 있어.
그거를 역산해서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 봤더니 3조가 안 되는데 8% 올라와. 어디서부터 얘를 따라붙어서 살 건데. 시초가 넘기면? 그리고 추세 매매로? 그래서 하여간에 뭐 우리가 안 보는 종목을 뭐 길게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 남의 떡을 괜히 예? 안 좋습니다 해봐야 칭찬받는 게 아니라 혼만 나요. 밀리면 윤종 때문에 조정받았다 그러고 혹시라도 이제 고점을 향해서 또 올라오면 에이 저 바보 같은 윤종도 이러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종목을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름아름 다시금 보여드리면 오늘 그 누적 수급 범위 다시 한번 다 잡아서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외국 기관들의 수급 범위 그렇게 해서 지난해부터 해서 10월 2일부터 해서 누적적인 수급 3일부터 오늘까지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IT와 자동차. IT죠. 자동차는 올해 붙은 거고. IT의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2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주식수 2,450만 주를 샀는데 올해로 따지면 더 많이 사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좀 팔렸던 부분 올해 더 많이 사는데 어찌됐건 1위 2,400만 주. 얼마? 3% 이상. 애게? 뭔 애게야? 외국인이 52%인데 지금 대주주가 33%고 둘이 합치면 86%예요. 기관 거 빼면은요. 유통 물량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 3% 이상을 뺏어갔어. 양지사가 품절주가 아니라 얘가 품절주라고요. 지금 세뇌가 되셔야 되는 거. 맨날 똑같은 얘기하죠. 남들이 들으면은 근데 이것도 다 경험해요. 20몇 년씩 리딩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대표님 하루라도 무방이든 유료방이든 똑같은 얘기 해주세요. 그게 세뇌가 돼서 내가 그거 들어야 잠을 잡니다. 진짜 시장 급락하고 그럴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주식을 하실 거고 다 손절해서 빠져나갈 거 아니시면은 견딥시다. 견딥시다. 코로나19 견딥시다. 그리고 변동성 매매 이렇게 몇 종목 잡아서 변동성 매매 하면 되니까 주력은 묶어두고 견딥시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왜 견디는지. 하이닉스 그냥 막연하게 좋아요? 야, 에고프로 끝내줘요. 배터리 아저씨 내가? 하이닉스 좋다 그러면 뭐 반도체 아저씨 되는 건가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믿으시면 되잖아. 그냥 순매수 많이 했어. 이것도 아니고 3% 이상을 샀다. 유통 물량이 없는 애를. 근데 주가 반영폭이 제한적이더라. 왜? 시장에서 얘가 오른지도 몰라.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도 똑같은 매수. 기간이 일부 팔았을 뿐이고 엄청난 매수. 삼성전기 오늘 굉장히 짜증스러운 오늘뿐만 아니라 16만 원 찍고 밀리고 16만 원 찍고 밀리고 짜증 이빠이. 근데 얘가 보니까 엄마엄마엄마 순매수 3이야? 얘가 시가총액이 3위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때려 사는 거야? 윤종도 말 맞다나.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11조짜리에 공매도 상환 부분까지 포함해서 4,600원 뭐 저는 그렇게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가총액 14조가 아니라 시가총액 2조 2천억짜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매집을 했는데 주가는 초전박살을 내놨어. 근데 얘도 한 번씩 돌리면 20%씩 변동이 나오네. 많이 버겁지만 돌릴 때 손절합시다. 그런 설정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 설정까지. 응? 다 우리 종목이에요. 카카오뱅크 종가에 조금 눌리긴 했지만은 야 얼마나 이뻐요 주봉. 결론적으로 하나씩 보시면요. 올해 것도 봅시다.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다 보여드리는 건데 10월의 의미는 아시죠? 글로벌 시장의 최저점 찍을 때 기준 9월 말 10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샀죠. 아까 얘기했잖아. 올해 들어서 많이 산 거야. 그리고 언제? 실질적으로 언제? 5월에 많이 산 거 5월에. 응? 5월에 하이닉스도 5월에 다 때려 산 거야. 5월에. 응? 얼마나 행복해요. 몇 퍼센트? 4%에 달해. 7억 2,800만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초대박이지. 현대차도 지금 현대차의 누적 수급에 있어서 기관들의 매도가 있어서 그래요. 현대차 봅시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훌륭한 종목을 갖고 있는데 조금 단기적으로 단기도 아니지 몇 달이면 좀 크긴 하죠.
휘청휘청했다고 그걸 슬퍼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자신감 가져야지. 얘가 2억 1,300만 주짜리였는데 주식이 조금 줄었어요. 소각을 한 건지 뭐 한 건지 2억 1,150만 주로 150만 주가 줄었습니다. 어쨌든 850만 주를 샀어. 4%를 넘게 샀어 외국인들이. 말이 4%지. 엄마 하지 않아요? 엄마 하지 않아요? 엄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없었죠. 삼성전자 보세요. 기관이 일부 팔았을 뿐이지. 외국인 잘 보세요. 9,500만 주가 아니야. 1억 9,500만 주. 59억 주짜리. 예? 그럼 몇 퍼센트야? 3%를 산 거야. 3%를. 3%가 우스워요? 삼성전자 유통 물량이 없다고 그랬잖아. 10월 이후에 2억 2천만 주를 샀어요. 3% 이상을 샀어. 근데 무슨 정신 나간 친구들 글 써놓는 거 보면은 에코프로가 얼마나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5거래일 여기에요 여기 4거래일 빠진 날 5거래일 빠졌잖아 4거래일째 4거래일씩이나 빠지고 이거는 동학개미를 다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52주 신고가 달리다 이 녀석아 그게 기자라고 인터넷 신문 아유 진짜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고 이런 흐름을 제대로 보셔서 얘를 왜 시장 바닥 찍을 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얘를 왜 시장 대비 강세의 흐름을 유지하고 가는 건지 업황이 개선돼 있잖아. 업황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세가 안 날 것 같죠. 엄청난 시세를 냅니다. 응? 삼성전기 여기 있고 지금 뭐 카카오뱅크 여기 있고 이게 1월 이후에 1월 이후. 응? 그리고 한미반도체 기준에 이제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상향했다. 아이 좋아. 주가는요. 아이 많이 올라왔잖아. 저평가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봐야 되는데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으니 그것만 조금 유의를 하자. 그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종목군들 마저 이제 쭉 보면서의 흐름을 기준을 잡아놓고 오늘의 수급 마저 보신다면 자동차 IT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과 그리고 업황 개선의 기준에 윤정도의 주장이 아닌 메이저들의 수급의 흐름이 이렇게 검증이 다 되더라. 이게 다 IT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입니다. 거기에 LG화학의 기준까지를 우리는 포트로 채우고 있습니다. IT가 40, 자동차가 30, LG화학 20, 그게 90입니다. 그 IT 기준에 추가적으로 담고 있는 기준이 동진세미캠 짜증스럽죠. 굉장히 짜증스럽죠. 근데 업황 전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동진세미캠 또 HPSP. 응? 어제까지는 아야 했는데 오늘은 결국 어때요? 오늘은 문자 사인 안 내보냈지만은 아니 막말로 HPSP에서 단 한 명도 이게 손실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얘기지. 물론 고점에 사신 분들 계세요. 왜? 윤정도는 센 종목을 세게 밀어 제끼니까. 근데 보세요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고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고점 랠리를 하고 있다가 고점에서 눌린 거 저걸 가지고 엉엉엉 울어. 이게 2차 전지야? 이수페타시스의 변동률과의 차이는 있잖아요. 얘가. 얘는 또 끝났어? 아니라니까. 들어갈 수 있다니까 우리도. 다만 우리의 기준에 맞아야죠. 얘처럼 거래대금을 못 넘기고 반등 나오는 거하고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다시금 꼬리 달고 돌리는 거하고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전일 대비 다른 종목보다 월등하게 처음부터 강세를 띄었겠지. 그래서 나머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도 들여다봅니다만 일단 얘는 시장 조치니까 잠깐 쉬어서 보자. 이스페타시스는 수급이 꼬이더라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좀 심적으로 편안해지면 보자. 개인에게 떠넘겨진 물량, 개인 누적. 이런 거 순매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뭐 특정 기간에 이렇게 눌러서 툭 누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보시는 방법을 당일날 만약에 노트북을 갖고 오시거나 하시면 우리도 노트북 여유롭게 갖고 와서요. 노트북 여유롭게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끔 HTS 다 깔아놓으시고 결론적으로 이 종목의 수급이 뒷받침되면 들여다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있어서 종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수배터리도 38,000원에 전량 액션을 했잖아. 끝났잖아.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보자 이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짜증나. LG전자 제일 짜증나는 거 주력에서. 지금 현재 이런 바보 같은 녀석 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삼성전기. 얘도 꼬려달려 짜증스럽지만은 문제 없다라는 거죠. 현대차, 기아까지. 그리고 그 다음 범위 이제 LG화학이 벅차지만 2차 전지 수익 범위로 일부는 커버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심리적인 면의 기준에. 그리고 IT 기준에 연동시켜서 보는 동질세미캠, HPSP, 주성 엔지니어링 봤더니 이건 뭐 남들이 보면 초대박이네, 부럽네. 아, 뭐 최고점에 잡은 것도 아닐 테고 어차피 밑에서 잡은 거 추익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일 테고, 안 그래요? 아니 얘네들 5월부터 잡아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이면 재편입이지, 최고점에 잡아서 순실이신 분이 몇 분이야? 거의 안 계셔. 이때 가입하신 분들 거의 안 계셔. 응? 그리고 계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버겁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 추가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현대로템 짜증 확 나는 거죠. 짜증이 뭐 난다의 수준을 떠나서 수급까지도 많이 꼬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멈춰줘야 되는데, 일단 오늘까지도 쌍끌이 매도, 양매도가 나왔는데, 쌍끌이가 아니라 끌고 간 게 아니라 양매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 현대로템에 있어서는 바닥에서 윗골이에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다가 뭐 어떤 영향에서도 밀린 거죠. 요 흐름이 가격 반발력으로 연동이 될 때 더 밀리더라도 되돌림이라는 그 교육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이. 그게 뭐냐면 어디서든 밀려 내려올 때든 올라갈 때든 되돌리는 구간이 있다. 그 되돌리는 구간을 기준을 잡아서 차익 실현이든 또 가격 반발일 때 손절이든 그 기준을 잡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비중을 정리하더라도 그때 기준을 잡는다. 얘가 이제 많이 버거운 상태고 고점 대비 24% 밀려 있고, 또 높게 잡으신 분들은 높은 가격에도 다 잡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 유지 전략. 그리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만 꼭 질문 주셔야 돼요. 나 비중이 너무 많아요. 영풍 재질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장난쳐요? 포트폴리오를 보내달라고. 아시겠죠? 포트폴리오 보내달라고. 그리고 요 기준에 HD 현대 인프라코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버겁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요 박스에서 이 오버슈팅 나온 게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매직 끝나고 나서 오버슈팅 날려줄 수 있는 게 정상이지. 근데 제가 볼 땐 상품 변동으로 보고 있어요. 들어올린 쪽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 단타 치고 나갔다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 상품 정리하고 고점 상품, 신규 상품 편입하고 뭐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얘도 돌려질 때 거래가 또 터져야 돼요. 거래가 없이 돌려주면 뭐 비중을 좀 줄여놓긴 할 텐데, 근본적으로 돌려진다는 자체가 거래가 실리면서 돌리죠. 수급이 들어오고. 그 기준에서 마저 보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기준에 성우 하이텍을 같이 넣어놨는데 뭐 이런 종목이 다 있냐 이거야. 진짜 짜증스럽게. 오늘은 이제 기관에서 조금 일부 매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더 그렇게 표현한 거고, 11%의 매집이 돼 있어요. 11% 수준에.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고 대처하자는 거예요.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1조 이탈이 돼 있는 상태라서 1조 이상이어야만 신뢰도가 높습니다. 7월 26일 이후에 6월 잠시만요. 6월 26일이죠. 6월 26일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 수급이 외국인들이 890만 주네. 11%가 넘네요. 890만 주를 때려 샀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아니 어떻게 할 건데. 매수 평균 단가가 JP모건, 모건스탠리,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위주로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이들 이거 얘네들 이거 야 니들 어떻게 할 거니? 농담이 아니라 난 니들하고 같이 갈란다. 개별 기준에 최대 10% 그리고 포트 기준에서 5%를 채운 건데, 외국인들 매수 평균 단가 13,100원이에요. 니들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장기로 갈 거야? 에라 모르겠다. 우리도 장기로 간다. 농담이 아니라. 왜? 업황 자체가 자동차잖아요. 실적 자체가 PER이 이렇게까지 밀려버렸어. PBR 얘를 저평가로 보는 거야. 얘를 당장에 힘들더라도. 원래는 우리는 거래되고 없거나 하면 안 보는데, 매집이 12% 장내 매수로. 매수 평균 단가가 지금 주가보다 높아.
근데 한번 건드려주면 얘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나와버려요. 나와준단 말이죠. 여기서 왜 못 움직이겠어요? 결론은 얘도 이제 그 지금 뭐 최악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고점 대비 이게 몇 프로입니까? 근데 비중만 우리가 조금만 조절해서 잘 대처하자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 주력주 기준에서의 문제점은 심각한 정도는 없어요. 어? 잘 대처하면 되는 것 같고 될 거고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단기 종목에 2.5% 담가놓은 네이버가 너무 한 방에 또 꽝꽝꽝. 어? 근데 여기도 이제 가격 반발력 나오면 정리하는 걸로. 오늘 뭐 망치형인데 얼마나 돌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 반발력 나오면 정리하는 걸로. 만약에 거래 터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수익 보고 나오는 걸로. 추가 편입해서 단가 낮추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영풍제지. 오늘 짜증스럽죠? 근데 이제 40만 주까지 매도가 나왔던 부분을 돌렸어요. 7만 8천 주 매도로 밑으로 내려오는 물량 잡았단 얘기야. 단타를 친 건지 뭔지. 뭐 시각적으로는 버거울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버거운 그 위치는 아닙니다. 로그 차트로. 그래서 일단은 뭐 주봉 기준에서 얼마든지 더 들여다 볼 수 있겠다. 수급이 지금 한 5% 들어왔었나요? 얼마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5%고 얘도 뭐 6월 말 기준 잡아서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2% 3% 조금씩 들어왔던 건데 6월 말 개인들이 요거 30만 40만 10만 주도 물량이니까 저기서부터 할까요? 6월 27일 누적 보시면은 160만 주. 그러면 대략 한 3%대? 작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하루의 변동률이 얘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손을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계속. 근데 그걸 메이저가 만들어 간단 말이야. 근데 13% 10%이 정도를 오버슈팅으로 인식하지 않고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최소범위 15, 20%, 15에서 20%의 슈팅이 나오고 골이 달릴 때 일단 거기서 정리하는 걸로. 여기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또 밀고 내려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희박해요. 오늘도 거래가 500만 주 이상 터지길 기대했고 바랬는데 개장주에 딱 거래 실어놓고 그리고 끝이야. 야 이거 뭐 희한하네요 얘는. 그죠? 마지막에 확 밀고 내려왔지만 거래가 없어요. 개장초에 계속 지금 8월 들어서도 그렇고 개장초에만 탁탁탁 거래 실어놓고 아이 나 참 운전 기가 막히게 하고 가는 거지. 근데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죠. 한 방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리수 두지 않고 차익 실현 범위 나오면 빠르게 이제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좀 추세로 한번 놓고 보자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거래 빵 터지고 개인 수급 들어와 있고 요 거래량 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블록들 거래량이니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충분히 이 갭상승 나오면서 이 앞에 고점 싹 다 넘길 수 있습니다. 3만 원대 중반 4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거. 됐죠? 그러면 우리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뭐 이걸 지금 끝까지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유료 회원님들 포트폴리오인데 이 기준을 유료 회원님들은 과금을 해서라도 이렇게 내가 할 거야. 그렇게 기준 잡고 대처를 하시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연장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할인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 윤정두가 이렇게까지 녹화하면서 이걸 솔직히 무료로 뿌리잖아요. 그럼 사실 유료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저런 정신 나간 왜 돈 내고 들었는데 이걸 뿌려 이렇게 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거의 90% 이상이신 유료 회원님들께서는 그래 윤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좀 놔두자. 응? 나도 공짜로 들을 때 무료로 들을 때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 이게 공짜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듣는 거야. 돈 내고 들으신 분들은 이걸 왜 안 들어? 다 들어야지. 그러다가 이제 내 계좌가 수익이 나고 편안해지면 윤정도가 시키는 대로만 하자. 이렇게 되시는 거고.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은
대표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종목. 그럼 또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면 그거 들으시고 대처하시는 거. 결론은 이게 유료 방송이고 이게 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인 거잖아요. 이거 무료로 뿌려봐 안 듣는다니까. 누가 이 시간까지 이걸 듣고 계시겠어요? 30분, 40분, 44분 놓고 했는데 안 들어. 매출 잘 나오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나오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유료 회원님들이 좋으신 거고 매출 잘 나오는 방법이요? 개장 초에 짧게 끊어가지고 한 5분, 10분만 딱 녹화해서 막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듣고 이제 막 흥분하는 거야. 야, 내가 이때 샀어야 되는데 또 혹은 듣고도 못 사. 내가 그래서 가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시고 또 혹은 오늘처럼 그 상한가 찍었다 밀려 내려온 SD 바이오 센서 딱 보여드리면서 보셨죠? 상한가죠? 그럼 가입해요. 1시간씩 녹화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케팅 하려면 이렇게 녹화해서는 안 돼. 그리고 앞부분에 벌써 막 수익 자랑 보여드리고 계좌 보여드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리고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가입하시려면 다 알아서 전화 와서 가입해요. 결론은 윤정두가 못 돼서 신규 가입자가 없으신 거지. 연장자가 이렇게 많은 거는 기존 회원님들께서 윤정두가 얄밉더라도 일단 그래도 야, 내 경험칙상 윤정두랑 함께하는 게 우리나라의 최고구나. 그게 검증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하여간에 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그대로 형성해서 가져가면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요 포트폴리오 비중의 내용이 요건데 종목이 우리가 다시 또 많아졌어요,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버겁지는 않다,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무료로 들으시면서 이걸 또 활용해서 대처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가입하시고 싶은데 자산이 작아서 못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우리 기준에서는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고 그래 직접 같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잡아낼 수 있다면 같이 가보자 이렇게 되셔야죠. 그리고 현대차도 뭐 지금의 가격을 진짜 농담해라 다시 볼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시장은 당연히 고점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이제 한미반도체 실적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상치 뛰어넘는다고. 근데 주가에는 많이 반영돼 있단 말이야. 자동차는 아예 뭐 반영조차 안 돼 있어. 현대 로템의 기준도 너무 이제 뭐 버겁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전략대로 그리고 하여간에 모든 게 힘드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세요.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고 비중 조절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혼자서 힘드시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비중이 얼마이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중이 너무 높으면 정리해서 좀 옮겨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이제 뭐 낮으시면 오히려 여기서 좀 단가 더 낮추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잡아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도 오늘 기준에 추가 매수 사인을 내보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7.5% 비중, 10% 비중까지 다 채운 겁니다. 채웠고 우리 편입 단가가 이제 그렇게 뭐 높지 않아요. 편안해요. 이제는 그렇게 돼 있고 영풍재지가 종가가 이제 좀 미끄러져서 좀 짜증스럽긴 한데 뭐 평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HPSP도 5월부터입니다. 신고가 내고 눌림 폭이에요. 오늘 꽤 많이 돌려놨기 때문에 뭐 최고점을 잡으셨으면 그러면 당연히 단가 좀 낮춰놓으시면 되고 최고점 대비 이게 뭐 신고가가 3,500원인데 무슨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27,350원 추가 편입으로 단가 잘 낮춰놨고 오늘 잘 움직임 좋고 주성엔지니어링도 이제 오히려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가면서 7.5%까지 설정 범위를 잡아놨죠. 지금 오늘 기준에 같은 자락에서 이제 문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설정을 했고 마지막까지 어찌됐건 7.5까지 설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7.5로 그대로 해놓을게요. 이걸 다 사면 이제 뭐 넘쳐나죠. 그래서 실질적인 매매 기준은 요 위에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먼저 잡으십니다. 그리고 8종목이 버겁다 하시면 이것도 압축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LG전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이닉스로 압축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동진 세미캠보다는 다른 게 나. 그러면 비중만 IT에서 40% 기준 그거만 잘 설정해 놓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네이버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는 추가 편입이 아니라 아쉽지만 일단은 관망을 하고 뭐 순조를 해야 된다면 순조의 기준도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 기준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추세 매매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목은 열세 종목이라 무지하게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IT의 50%의 수준의 비중, 자동차의 30% 수준의 비중,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나머지 몇몇 개별. 몇몇 개별이라는 거는 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HD, 현대인프라코, 현대로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변동성 매매하는 거는 이렇게 두 종목, 세 종목이 되겠네요. 근데 얘는 이제 좀 정리할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됐고 나머지 이제 다시 한번 수급 논리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LG화학과 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쪽에 아까 누적 수급 보셨잖아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다만 이제 현대로템의 수급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됐고 얘도 전혀 뭐 수급 논리에서는 불편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신세미캠 같은 경우도 개선돼야죠. 그리고 성우하이텍은 뭐 11% 누적 수급.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영풍재지. 예. 대단했습니다. 오늘 영풍재지도. 그다음 카카오뱅크 추세적으로 좀 더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PSP 공시가 나와 있네요. 공시 실적인가요? 확인해서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뭐 수급 긍정적입니다. 나머지 뭐 2차 전지에 만약에 수급이 들어왔다면 그건 뭐예요? 공매대차 상환 범위가 되겠죠. 시간에서 지금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강보합 형성돼 있고 금양도 뭐 강보합 형성돼 있는데 일단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는 추세의 범위는 뭐 추가적인 강세 뛸 수 있죠. 뭐 무조건 빠지나 뛸 수는 있는데 고점을 넘기는 흐름까지가 제한적이다. 그럼 고점을 넘기는 그 가격대까지의 퍼센테이지가 뭐 30에서 50%가 된다. 30, 50 안 되지 않나요? 하여간에 그 상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력주에서 그 정도 변동률은 뭐 더블 날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변동률은 우리 기준에서 설정하겠다. 이해되시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을 지금 기준에 더블을 내겠다? 그럼 시가총액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 시간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정 의원님들도 너무 노여만 하지 마시고 마케팅한 게 아니잖아 지금. 처음부터 마케팅을 했어야지. 그죠? 공식 홈페이지 나와 있고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찾아서 오시면 메인 화면이 있습니다. 그 메인 화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연에 신청하시고 그리고 오늘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아까 주성 엔지니어링 녹화할 때 뒷부분에 종목 검색기에 대한 전략 잡아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만 따로 잘라놨었죠. 그럼 오늘 스트리밍 방송은 2개만 넣으면 됩니다. 오늘 지금 마감 방송과 그 밑에 어떤 거요? 아까 잘라놓은 거. 딱 2개네. 2개 기준에서만 넣어놓고 자, 고민해서 뭐 어제 것도 넣든 할 텐데 굳이 뭐 전화번호 왼쪽에 있으니까요. 전화하셔서 강연을 신청하시고 그리고 다 신청하십시오. 회원가입도. 그리고 그 아까 올려드렸는데 참조하시고 아까 질문 뭐 있었는데 대표님 보면 뭐로 안 될 텐데 뭐 있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내일은 또 다시 떠오르겠죠. 내일은 또 다시 종목은 또 그렇죠. 고란조 선생님도 이번에 꼭 강연에 오시라니까. 오셔가지고 HTS 버전 받아가시라니까. 내일은 내일의 종목 검색해서 다 하시면 돼. 그렇지 이렇게 현금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이런 식이야. 이렇게 대표님 HPSP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 500주 살까요? 하셨는데 IT 쪽의 기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뭐 삼성전자 그건 주력의 기준이고 이제 동진세미캠, HPSP, 주성엔지니어링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고 그죠? 한미반도체, 이스베타시스 개별 기준이고 근데 요 세 종목 중에서 내일 기준에 오늘 주성엔지니어링은 오늘 매수세 많이 낸 것처럼 내일 기준에 세 종목 중에 또 혹은 한미반도체는 시장 조치 있으니까 이스베타시스다 뭐 네 종목 이런 종목 중에서 거래가 실리고 또 프로그램수급도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종목군 위주에서 문자가 나가겠죠. 그럼 그때 이제 편입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HPSP를 사고 싶다. 그럼 편입 기준 설정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고점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 업황의 흐름 그리고 그 업황을 신뢰하는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만 이제 변동률이 어제 오늘 계속 보셨잖아요. 변동률이 큰 만큼 그 부분만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 그리고 매매 쌓인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무서워서 가볍게 일당 챙기고 케빈님 따라서 금양 챙겨볼까요? 대표님께 혼쭐 내면 어떻게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를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금양 또 빠질 수 있어요. 알 수는 없는 장이잖아요. 이 케빈님 또 겸손하신 척 하시면서 수익은 다 내시면서 말이야.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애널리스트가 예상 실적 실수했다죠부터 뭐 셰네데스 2,800 언제가 다음 달 간다고 한지가 강연회 때 한번 뵙시다. 그냥 결론은 변동성 종목은 당일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금양의 경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들여다보고 싶었다 하시면 저점에서 돌리면 들어가서 손절 범위만 정확하게 설정하면 되는데 손절 가능성도 이제는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얘도 지금 오늘의 기준에서 얘도 투자 경고라서 뺀 거예요. 원래는 얘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을 때가 1조 5천억이었단 말이에요. 1조 5천억 수준일 거야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정도 거래 대금은 터트릴 수 있다. 그냥 뭐 2차 전지 테마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뭐 이슈 불거트리고 1조 5천억 맞죠? 1조 4,500억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넘길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는 있다. 근데 이런 변동률이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변동률이니까 어제도.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치 않으시고 사도 되나요?까지 물어보시는 정도라면은 우리 주력주, 주력 업종 위주로 이런 변동성이 너무너무 이제 확대되어 있는 종목군의 기준은 뭐 내일 기준에 검색기에 나와주면 근데 안 나올 거예요. 2차 전지는 당분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최근 거래량 부분에 일정 범위의 수식을 제가 잡아놨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별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10시까지 수식에서는 장늦게 에코프로가 나오긴 했어요. 하여간에 결론 4시 반에 미팅이 있어요. 내부 회의가 있어서. 근데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일단은 뭐 오늘도 다행스럽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방한 분위기가. 뭐 물론 계좌 손익이 손실이 있으시고 언짢으신 분들이 더 방안에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이 이 종목 검색기 봐보세요. 이렇게 대박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HTS 버전 하나만 있으면 이 수익을 다 낼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연장이 많이 나오고 이탈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내부에 계신 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수익을 확정을 못 짓지? 그것만 조금 고치자니까요. 윤정두를 믿고 가면은 윤정두가 하자는 대로 가자니까요. 특히 변동성 매매에 있어서는 윤정두 이외에 누굴 따라 하시겠어요? 보세요. 검색기에 이렇게 튀어나오고 수익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막 행복하고 눈누난나 하고 계좌 수익 올려주시고 검색기 뜯는 수익률 막 올라오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이 수익 다. VVIP방 이제 그 연장 가입 이벤트는 우리가 회사 차원에서 할인을 많이 잡아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무리수를 둬서
5일 더 주세요. 일주일 더 주세요. 이젠 짤 없어. 안 돼. 이번에 그 다 저 검수 다 해보고 다 하고 있는데 안 돼.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수익을 목적으로 가세요.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 애누리 무슨 뭐 애누리를 왜 찾아요. 여기서 계좌 수익이 목적인 거지. 그렇게 해서 VVIP 회원님들은 할인율 10%로 잡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6월 2일 날 올려드리고 이제 오늘인데 6월 2일 날은 6 플러스 6이 2,400이었어요.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때 연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고 안 됩니다라고 더 이상.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연장 이벤트는 월에 한 번 정도 하긴 할 거예요. 월에 한 번. 그래서 그때는 가격 할인이 아니라 월에 한 번 해서 월 초에. 그러니까 이번 달은 이제 강연에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 한 거로 치고 9월 초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 그때는 기간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2 플러스 1은 일주일. 애게가 아니라니까. 그 내부자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료라는 것이 생길 때부터 활동을 한 윤정두란 말이에요. 결제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알아야지. 결제하신 분들 입장에서 1개월에 500만 원짜리 상품 일주를 더 주면 돈이 얼마예요? 4주라고 치면 125만 원이란 말이야. 125만 원의 혜택을 드리는데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야 한 달은 안 주나? 그러면 이게 사기지. 2 플러스 1 해놓고 한 달을 드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원하시질 않는다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괴롭히지 마시고 우리 직원분들을. 그래서 이벤트 월초에 이제 연장하시는 경우에만 뭐 예를 들면 7일. 그리고 6 플러스 6은요. 그러면은 여기는 한 달 많이 더 드리면 한 달 드릴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근데 가격은요. 그냥 그대로라니까 990만 원. 일반인들 가입하시는 가격은 똑같아요. 연장하신다고 할인해 주는 데가 없어요, 사실. 연장하는데 왜 할인을 해드려? 수익 나서 연장하는데? 아니에요? 수익은 안 났지만 그래도 같이 가고 싶어서 뭐 어쩔 수 없잖아. 그 정가라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 회사 다른 전문가 다 똑같아요. 윤정도만 특혜를 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고칠 거예요. 왜? 장 미친 듯이 좋은 장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전화해서 얘기하면 뭐 더 할인받고 절대 없습니다. 그냥 딱 정가제로 끝. 수익 나서 연장하실 분들은 연장. 나 손실이야. 연장 못해서 그럼 연장 못 하시는 걸로. 한 달 더 드릴게요. 1년을 더 드려도 연장 안 하지, 손실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일, 그 다음에 1년은 1개월을 아마 더 드릴 텐데, 가격은 뭐 이 가격 똑같은 걸로. 이 가격 똑같은 걸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반 가격 똑같은 기준에 연장하실 때 월 초에 이벤트 기간 일주일 딱 잡아놓고 그때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는 연휴 기간 동안이 있잖아요. 그 연휴 기간 동안에도 뭐 일주일 혹은 뭐 한 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구정 연휴라든가 추석 연휴라든가 그럴 때 됐죠? 그렇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VIP 방도 공지 올려드렸으니까 VIP 방은 가격 자체를 약간 변동을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500만 원짜리 상품에 일주일이면 125만 원을 더 드리는데 그렇게 이벤트하면 보통 3일 더 드려도 무지하게 가입해요. 저쪽에 ARS 가입이 되죠. 한국경제팀이나 이런데 ARS 가입되잖아요. ARS 가입하면은 3일 더 드린다 하면은 무지하게 글로 다 해. 3일 더 받으려고. 농담이 아니라. 과금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라니까 그게.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여간에 최대한 그 부분들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혜택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 요번에 10% 할인 이벤트가 이제 이게 2017년부터 진행했던 그 이벤트들이었는데 이제는 막을 내리고 그 이전에 처럼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뭐야 이거? 통신 연결이 다 끊겼어요?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미 벌써 2 플러스 1에 할인율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잖아. 6 플러스 6을 해드리는데 어딨어? 그 6 플러스 6은 지금 빼버릴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하시고.